신문 이야기 도이치구초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살펴보던 도중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최순실 씨 혼자 대통령의 이 국정에 대한 모든 이슈를 다 조언할 능력이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순실 씨 혼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도이치구쇼에서는 최순실 씨가 비선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해왔고 최순실 씨의 그 비선 모임에서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했던 정황에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최순실의 팔선녀 모임,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후속 조치 없는 사과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최순실 씨와 관련된 파문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방침, 최순실 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실상 인정. 그러나 청 개편 등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어제 한 언론사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한 사진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의 컴퓨터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휴가 당시 모습들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사진들입니다. 대통령의 휴가는 경호상의 이유로 철저히 기밀로 유지돼 왔던 사안인데 그 사진이 어떻게 최순실 씨의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던 걸까요? 언론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 비밀스러운 사진들이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최순실 땡땡땡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 모임을 가졌다. 최순실이 누군가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 모임을 가졌다.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인터뷰했습니다. 이 땡땡땡이 누구인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검찰 수사 미흡하면 필요한 어떠한 추가 조치들도 마다하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건 나라도 아니다. 대통령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청비리 국기문란 넘어선 국정붕괴다. 우상호 원내대표, 최종 결재권자가 최순실이었나. 안철수 전 대표,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국기 붕괴 사건이다.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무엇도 미리 받아봤다. 민정수석의 추천서도 미리 받아봤다. 민정수석 인사까지 개입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보시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결정하는, 해외 순방 의상을 결정하는 단면인데 뒤에 보이는 인물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시작해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발탁되는 과정에 최순실 씨의 추천이 있지 않았냐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 같죠? 다음 신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르고 있는 이 녹색 옷.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입었던 옷입니다. 중국 베이징 TV와의 인터뷰. 2014년 당시 최순실 씨가 골랐던 옷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을 정도였다. 해외 순방 일정표를 들고 의상까지 골라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최순실 씨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비선 실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비선 실세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누구를 추천하며 중책 안 맡겨도 예우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전 대표를 2013년 다보스 포럼 특사로 추천하는 문서도 최순실 씨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추천 이유 따로 중책 안 맡겨도 이 정부 들어서
따로 큰 자리 안 챙겨줘도 예우하는 모양새니까 좋다. 특사로 때우자. 라는 추천의 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따로 운영했다는 베일에 감춰진 비선 조직, 이른바 팔선녀 모임에 대해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정황을 상세하게 포착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과연 최순실 씨 혼자서 외교, 안보, 국방, 인사, 대통령의 옷, 그리고 연설문까지 다 할 능력이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의문점을 찍습니다. 누군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주목해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최순실의 비밀 모임 팔선녀, 청와대를 쥐락펴락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에 대해서 그 비선 모임의 실체를 오늘 밝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돌직구쇼에 최순실 씨의 모습이 전면에 크게 등장을 했는데 과연 비선 모임 팔선녀는 어떤 모임일까요? 첫 번째 신문입니다. 대통령 위에 최순실 물음표. 충격 그 이상의 최순실 국정농단. 어제 정 의원께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다라고 충격 금치 못했던 발언을 해주셨는데 유승민 의원은 도대체 이게 나라냐. 안철수 전 대표도 이렇게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3가지 정황을 준비해봤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상상 그 이상의 총체적 국정 개입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순실이 조직했다는 비밀 모임 팔선녀는 과연 실체가 있는 모임일까? 팔선녀라는 조직 안에서 각종 대통령의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를 중심으로 한 여성 기업인, 재력가, 교수 등을 아우르는 8인의 비밀 모임이 있으며 이를 팔선녀라고 부른다. 구성원이 8명이었다. 그러니까 주요 멤버는 8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팔선녀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인사들이 한 사안마다 초대됐던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혹자는 이 팔선녀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혹자는 마치 유령을 취재하는 것 같아라고 실체가 있는 듯 하면서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건데 도대체 이 팔선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만 소개시켜드리면은 한 기업의 오너하고 또 다른 기업의 오너 부인,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또 다른 회사는 그 오너가 아니고 그 최고의 임원, 유명 대학 교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서 이제 최순실 씨와 자주 모임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우병우 수석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멤버 중에 놀랍게도 우병우 수석의 민정수석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사실 이거는 소문이라서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이 고용, 인사, 외교, 안보, 패션, 미술까지, 우표까지 관여했다고 하는데. 웬만한 능력자도 저렇게 잘 할 수가 없죠. 본인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온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최순실 씨는 그냥 아주 평범한, 전문성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일반의 수준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왜 평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혼자서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몇 가지의 친구 모임이나 좀 그런 모임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모임을 운영했던 것 같은데 그 모임에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팔선녀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것도 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지금 펄쩍 뛰면서 지금 그 부인을 하고 있어서 한두 명 최순실과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엮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팔선녀라는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그 실체는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복수의 여러 관계자들이 최순실 씨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비선 모임이 있었고 그 안에는 그 유명한 고영택, 차은택 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병우 수석의 아내가 이 팔선녀의 멤버다. 그래서 우리 뭐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조홍천 의원이 아니 우 수석도 그 연결돼가지고 된 거 아니냐라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설마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지금까지 나온 거에 보면은 설마 그렇게 했어에 대해서 그 설마 그렇게 했어라고 한 거 이상의 실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와도 모르겠다는 거죠. 팔선녀도 팔선녀고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폭로한 걸 보면은 되게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예. 거기서 뭐 개성공단 폐쇄, 장관 인사 이런 논의도 했다. 개성공단 폐쇄 안건까지 논의했다. 청와대 밖에서. 예,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그걸 다 하겠냐. 예. 본인도 물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라고 했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성한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실력 있는 뮤직비디오 감독이긴 하죠. 차은택 씨. 그리고 펜싱 국가대표죠. 고영태 씨. 그리고 이 이성한 씨는 부동산 디벨로퍼, 말하자면 시행업자입니다. 그분들 뭐 폄하할 일은 아니지만은 예. 그분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분들한테 개성공단 장관 인사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하니 실세 노릇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좀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은 참 100번 양보해서 청와대가 못 보는 것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해가지고 뭘 의논해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종합해보면 김병민 전 의원님, 최순실 씨가 비선 모임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비선 모임을 조직해서 모임을 했던 것으로 정황상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차은택 감독, 그리고 빌로밀로의 대표, 박근혜 대통령 핸드백을 디자인한 대표이자 펜싱 국가대표이자 최순실과 20살, 20살 나이가 차지만 반말을 한다는 고영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요, 저는 여러 개의 비선 모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팔선녀라는 모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나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특히 우병우 수석의 아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뭔가 전문성을 갖고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 돈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재력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학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들의 비선 모임을 통해서 아마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연설문을 고치거나 국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모임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지금 나서 갖고서는 압수수색 들어가서 예. 최순실 씨가 썼던 이메일의 계좌만 예.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있나요? 뉴스 속보입니다. 압수수색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확인한 부분인데요. 검찰이 서울 강남구 최순실 씨의 소유 빌딩 200억짜리 시가 빌딩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채널A 보도본부에서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의 비밀 아지트로 알려진 건물도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 단독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이미 최순실과 고영태의 이른바 아지트로 불리는 빌딩 등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확보해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점 저희가 잠시 후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라는 점을 지금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보도해 드릴 텐데요. 이숙형 칼럼니스트. 그 이름을 지어도 왜 또 팔선녀라고 지었나? 미르, K스포츠까지는 그렇다 쳐도 팔선녀. 다 아닌 것 여성이라고 같아요. 추정을, 그러니까 저도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엔 다 8명이 여성들이었나?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지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팔선녀 모임 처음에 이게 일요신문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그 제목만 보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에 7인회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원로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자문하는 뭐 그 그룹들 그래서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이제 예전에 전 국회의장 등등에서 7인회가 있었고 이분들의 여러 가지 조언 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좀 참고 사항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참 많았었는데 저는 최소한 그 정도 급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사 읽었더니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게 좀 가능한 일인가? 왜 아까 그 윤 실장도 얘기했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좀 참담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따로 비선 조직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그중 모임 중 하나의 이름은 팔선여다라는 단면적인 사실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최순실에게 매일 밤 대통령의 자료를 가져다 준 누구 실명이 보도가 됐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분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한때는 문고리 3인방 중 핵심 인물로 분류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미르 재단의 전 사무총장이 폭로한 내용 저희가 지금부터 상세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호성. 이성한 미르 전 사무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매일 밤 30cm 높이의 대통령 보고 문서를 미르 재단으로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정호성 실장이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자료 A4용지 30cm 분량을 매일 밤 보고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보자기에 쌓이는 문서, 얼핏 봐도 30cm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두꺼운 문서인데 과연 어떤 문서들이었을까요? 보자기를 풀어볼까요? 대통령 보고자료라고 타이틀은 써져 있고요. 높이는 30cm 정도 조금 될까? 넘어 보일까?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 보고자료 안에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관심사항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안건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미르 재단의 초대 사무총장인 이성한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성한 씨의 인터뷰 내용 저희가 출력물로 뽑아왔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최순실이다. 이성한 미르 재단 전 사무총장이 밝힌 최순실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사무실 책상 위엔 항상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가 놓여 있었다. 30cm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이렇게 두껍다는 겁니다.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들로 매일 밤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 정호석 실장,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그런 인물.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최순실은 이 자료를 우리에게 던져주고는 지시를 내렸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나중에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청와대 문건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왔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빨간 글씨로 교정이 돼 있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최순실 씨에게 돌아온 정황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 맥락을 같이 합니다.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절에 단호한 조치를 해서 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비판도 받기도 했던 정말로 중차대한 선택이었는데 이 선택이 미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도 우리가 결정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터뷰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에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하다. 지금까지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인데 증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판이 더 있습니다.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은 비선 모임에서 여기에도 비선 모임이 등장합니다. 비선 모임에서 회장님으로 불렸다. 참석자는
3명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문화부의 최실세다. 가장 파워풀한 문화부 실세다라고 불렸던 김종 문화부 차관은 낄급이 아니었다. 어디서 껴? 최 씨는 늘 디렉션, 지시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었고 아주 평범한 전문성 없는 일반인 수준이었다. 그런 수준의 사람이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나도 놀라웠다. 최 씨의 역할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 이상이다. 실제로 더 큰 영향력과 개입을 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긴 전체의 10분 1100분의 1도 안 된다. 이 칼럼. 정호성 실장, 정호성 비서관이 이만큼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매일 밤 최순실 씨에게 가지고 왔다. 갖다 드렸겠죠. 갖다 드렸다. 손을 갖다 드렸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제 이성환 씨가 밝힌 내용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라서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매일마다 이런 자료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분명히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 정도가 전달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호성이다. 네, 정호성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 박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가장 열심히 오랫동안 모신 3명 중에 한 명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름이 노출된 상황에서 그 정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뭐 부인하고 있는 걸로 일부 보도에서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30페이지나 되는 30cm나 되는 이런 보고서를 맨날 왔었고 이성환 사무총장에 따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차은택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 관련된 내용들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화나 이런 거 관련된 건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말 우리나라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 폐쇄를 미르해서 최순실 씨가 논의했다. 그러니까 차은택 CF 감독 나름대로 뭐 능력 있겠죠. 그리고 뭐 이성환 씨는 지금 뭐 그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각각의 그게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전문성은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사람들과 개성공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2-3명이 기본적으로 모이고 나중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 1-2명 해서 3명을 기준으로 한 5명 정도가 모였다가 뭐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그 자신들의 어떤 기획안을 올리면 청와대에서는 토시 하나 그 다르지 않게 해서 다시 자신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패턴이었다고 하니까 사실상 국정 운영의 모든 내용들은 청와대가 아니라 이 그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길 네. 바란다. 여전히. 지금 저희가 뉴스 속보로 검찰이 K스포츠 재단 등 최순실과 고용태와 관련된 건물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단독 취재 내용 뉴스 속보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이 이렇게 늦장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건 유출 경로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성환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의 증언 인터뷰에 따르면 이 같은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한 문건은 이렇게 유출이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정호성 제1부속 실장,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죠. 이 정호성 실장이 A4 용지 30cm가 되는 대통령 보고자료를 매일 밤 최순실에게 전달을 했고 이 최순실은 다시 차은택, 고영태, 이성환 이 사람들한테 던져줬다는 거예요. 이성환 씨의 증언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이 주축을 이뤄서 5명 정도의 비선 모임이 매일 밤 최 씨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자세한 증언들이 나온 건데 오늘 이계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일을 하셨는데 그때 혹시 최순실 씨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정황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기자가 물어보면 되게 그러죠. 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본 적도 없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데 당시 대변인도 몰랐다. 아니 그때는 뭐 전혀 그 존재도 이름도 없던 때죠. 모를 때죠. 우리 같은 사람 모를 때인데 이게 지금 과장이 아닐까? 사실일까라는 말은 좀 그렇고 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면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죠. 예. 근데 이걸 보면서 그 모여서 했다는 얘기에 보니까 그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에 관한 얘기와 저에 관한 얘기와 관련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한때 대통령 그 취임 초기부터 장관 하마평에 2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께서 장관 하마평에 문화체육관광부 거기 장관설, 농림부 장관설 2번이나 올랐어요.
그냥 몰랐는데 전화가 와서 알았죠. 이렇게 예. 한마평이 나왔다. 아, 이거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난 모르는 일이다. 예. 근데 되게 뭐 모르는 일이라 그러겠죠. 근데 얼마 있다가 두 번째인가, 그것이 한 2번 그랬어요. 예. 두 번째 기자가 전화를 해서, 모 신문의 기자가. 아니, 왜 고사하셨어요? 고사라니 나는 제안받은 적도 없어요. 예. 아, 정말입니까? 아, 정말인지 내가 언제 뭐 기자들한테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장관이 누가 뭐 어째고 누굴 만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논란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겠구나. 저들끼리 놓고 빼고 한 거예요. 이계진 전 의원에 대한 장관 인사 여부도 예. 어쩌면 거기도 여기서 들어가서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진 앵커의 그 설명 들으면서 웃었어요 혼자. 아 저기에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아 저런 데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 방송이라도 더 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살자라는 생각에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시사 방송하고 있고 여기에 출연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 이게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끄집어내면 그다음에 검찰이 겨우 수사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기자들 대단하다. 예. 모든 걸 다 기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제서 이제 뒷수습하는 거야. 그럼 최순실 씨 이 사건을 보면서 국정을 거기서 다만 농단했다면 난 과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만 그게 정말 진짜라면은 그럼 대통령실은 뭐 하러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실은? 예. 아,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었는데 대통령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담 이상하고 알았다 그래도 그렇고 그러면서 난 최순실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 아, 이거 뭐 어디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예. 모르겠는데 김진 앵커 말고 또 김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분은 이걸 보면서 논설 쓴 걸 보면서 아버지 그리고 지지자 국가에 상처를 준 박근혜 이렇게 썼어요. 대통령이라도 안 그래고. 아버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박정희. 말하는 그리고 거니까. 국민의 지지자 예. 그리고 국가에 상처를 준 예우성 존칭 도시 박근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 말이 참 뼈아픈 얘기죠. 박정희의 후광, 보수 지지 세력의 헌신, 국민의 선택과 배려로 대통령이 된 사람, 충고 듣고 헌신했다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아, 이 아침에 와서 조금 그래도 편드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이걸 보면서 아, 국가가 이렇게 굴러갔다면 우린 불행한 국민이었다. 우린 진짜 불행한 국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또 얘기하죠. 윤태곤 실장님, 지금 이성한 재단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보면요. 김종 차관은 B급이 아니었다. 최순실 씨는 디렉션을 하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건 10분의 1, 11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점이 좀 충격적입니다.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었다. 이게요. 이계진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참 이게 과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믿고 싶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건 비판적인 사람이건 간에. 근데 지금 이거를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뭐 한 3인방 그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설문 고친 것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봉건 시대에 있을 이야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사실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름 나오는 김종 차관 있지 않습니까? 김종 차관이 어제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전횡을 저지르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부인을 하는 말이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보면은 내 아는 그게 급이 아니라고 나와 있지 않냐라면서 부인을 해요. 대한민국 차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황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가끔 보면은 확인은 안 되는데 그냥 묵히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한번 찔러볼 때가 있거든요. 2014년 7월에 박영선 의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재만 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만 비서관이 밤마다 서류뭉치 들고 강남에 어디로 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정호성 이재만 아마 뭐 교대로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명확한 이런 증거까지는 없었겠죠. 그때 이재만 비서관이 간접적으로 해명을 한 게 뭐 남은 서류를 집에 들고 가서 일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이제 기록물을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출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 2년 전에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라고 해서 이제 뭔가 퍼즐이 탁탁 맞춰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검찰이 미르재단을 포함한 최순실 씨와 고용태 씨의 아지트로 불리는 빌딩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빌딩인데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죠.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빌딩이고요. 200억 원대 시가 시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6층에서 7층까지는 최근까지 최순실 씨가 직접 거주했던 것으로 현재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쓰레기장에서 서류 다이어리 등 여러 가지 최순실 씨의 문서 등이 발견된 바로 그 빌딩입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정견영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K스포츠재단 그리고 고용태 씨의 비밀 아지트로 불리는 곳까지 압수수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성한 전 재단의 증언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급기야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의리가 필요해. 그런데 차은택, 지금 저만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언니 옆에서 의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만큼 받고 있잖아. 두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김병민 의원님. 차은택은 배신을 했는데 나는 배신 안 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만큼 받고 있잖아. 여기서 이만큼 받고 있다는 것이 그냥 감성적인 사랑, 신뢰, 믿음인지 아니면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800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는다는 그 받는 것인지 아니면 10억 원대 말인 것인지 독일에 살고 있는 20억대 부동산인 것인지 어떤 겁니까? 그거 다지. 박근혜 대통령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을 40년 지기의 혈육과 같은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와 같은 사단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대통령이 줘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최순실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기에 대해서 지금 받은 게 단순하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자기의 자회사를 설립한 뒤에 그걸 통해서 돈을 돌려갖고 받으려고 했던 것, 이게 전부일까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통령 보고자료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환 K스포츠 전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관여했죠? 불과 몇 년? 작년 가을부터 들어온 사람입니다. 미르재단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에는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없었는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동안 많은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사정책 곳곳에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고 거기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라면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굴러가고 있는 현실이라면 정말 마음이 먹먹하고요. 예. 이 보고자료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특히나 대북관계를 비롯한 정말 대비의 그런 엄청난 일들을 뒤에서 최순실 씨가 몰래 봤다라면은 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 저는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는 좀 자진 고백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성 씨 지금도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지까지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고 최순실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검찰 수사가요. 저거는 시작이죠. 시작하고 있는데 저런 검찰 수사는 돼도 않을 겁니다. 아마 반드시 특검으로 가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낱낱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이 사건은 끝나지가 않을 거거든요. 예. 사건들이 특검을 통해서 증거가 나와갖고 그때 가서 망신당하기 전에 지금까지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정계, 재계, 관계할 것 없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러설 사람들은 물러설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 씨가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비선 모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황과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호성 실장이 매일 밤 문서를 날라줬다라는 이성환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사진이 문제입니다. 최순실의 휴대폰을 닦아주고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을 받고 있는 저 장면. 최순실 씨 옆에서 휴대폰을 닦아서 건네주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의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청와대 직원을 마치 종 부리듯 하는 최순실의 실세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저희가 사진 몇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크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최순실 씨가
뭔가 의상실에서 대통령이 입을 옷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가 오자 자신의 셔츠로 휴대폰 액정을 좀 깨끗하게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순실 씨의 귀와 이 볼에 피부에 휴대폰의 액정이 닿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죠. 이분이 바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가 전화가 오자 액정을 닦는 모습. 그리고 밑에 사진 보실까요? 액정을 닦은 휴대전화를 아주 조심스럽게 최순실 씨에게 뒤에서 건네자 최순실 씨는 바쁜데 무슨 휴대전화가 왔냐? 라는 표정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손을 뻗어서 휴대폰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사진 한 장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 인물도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전추 행정관. 최순실 씨 뒤에서 최순실 씨가 골라준 옷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 저 여성, 머리를 곱게 빗어서 뒤로 질끈하게 묶은 이 여성은 윤전추 행정관입니다. 연예인 등의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세를 떨쳤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등을 보좌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이거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넣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보니까 문득 조응천 의원이 과거 했던 발언이 문득 생각납니다. 조응천 의원, 과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만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칼럼, 청와대 행정관이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종 부리듯 부리는 모습. 그렇죠. 그 이영선 행정관 저 남성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수행비서를 했었고 이제 당선되면서 청와대로 같이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지근거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윤전추 그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나왔지만 사실 당시에 조응천 의원이 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51대 49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 지금 아까 그 퍼즐 맞춰 나가는 듯한 그 그림들이 다 완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응천 비서관이 그냥 허언으로 한 것은 아니었구나. 근데 당시 조응천 의원이 발언할 때 약간 아쉬웠던 점은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에는 안에서 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정보가 많은데 아마 초선 의원에서 그런 건지 저런 자리에서 보면은 어떤 그 재료들을 가지고 좀 정리된 상태에서 말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좀 전달이 되는데 아마 많은 정보 속에서 몇 가지를 좀 뭐라고 할까요?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국감이나 국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약간 좀 신뢰성에 의문을 드는 그런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됐었죠. 조응천 비서관 같은 경우는. 예. 그렇다고 근거 없는 얘기를 그냥 하실 분은 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지금 행정관을 저렇게 그 종부리듯 하는 저 자세한 보더라도 지금 아까 다시 이성한 미르재단 그 사무총장 발언 돌아가서 그 박관천 경장이 예전에 그 권력순위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던 말을 자신은 90% 이상 공감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이 그림과 지금 이성한 그 사무총장 간의 어떤 그 발언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박관천 경장의 어떤 당시 발언 굉장히 다시 주목받고 있고 사람들 성실하고 해서 그 뭐 사이트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좀 제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제발 설명 좀 해달라. 정성희 위원님, 비선. 공식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중요 인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사람을 비선이라고 말하는데 비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알아서는 안 될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비선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건데 지금 이 사진 두 장을 보면 비선이 나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나섰다기보다는 원래 해오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 이 비디오 영상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언론계에 돌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사 파일도 정식 라인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내려오는데 예컨대 김종 차관이라든가 그전에 김종독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도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어디에서 내려오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7인회냐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자문그룹 어떤 교수그룹이냐
그런데 뭐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그런 그룹의 뭐 김강두 원장 같은 경우도 비판하는 것을 막 올리기 시작하고 그 박근혜 정부 출범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자를 만나면 대통령이랑 접근할 수가 없다. 모든 심지어 뭐 국정교과서 있을 때도 도대체 국정교과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누구일까 하고 우리도 막 뒤져봤습니다. 누군가 이제 보수적인 어떤 사관을 가는 사람 만나봤고 통화해보면 나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예. 그런데 대통령은 뭐라고 나오면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가신다. 인사결정이 오래 걸린다. 이 보고서가 한번 갔다 오느라고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인사결정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면서 제가 정말 어저께는 정말 걱정스러운데 같은 여성으로서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이 지금 이제 2년 전 작년에 60을 넘었고 60을 넘은 나이인데 최순실이 보면은 대통령 언니라고 부른다는데 본인이 언니 같고요. 하는 행동 보면 언니 같고 여기도 뭐 대통령 그 분위기가 이성환 전 예. 사무총장이 증언했다면 최순실이 박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잖아요. 거꾸로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고 지시하는 분위기였다고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좀 오랜 힘든 시절에 본인을 도와줬다고 하지만 좀 어쩌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독립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걱정까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뉴스 속보 한 가지를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강남에 있는 최순실 씨의 200억 원 빌딩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것 저희가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단독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기진 전 의원님, 저 최순실 씨 사무실 빌딩 문이 잠겨 있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진입을 못하고 있다라고 있는 현장의 취재기자로부터 전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이 늦었지만 호기롭게 압수수색을 위해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 문이 잠겨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못하고 밖에서 회의 중이다. 말이 안 되죠. 부수고 들어가야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수고 들어가야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그 어제 오늘 막장 정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기분이에요. 막장 드라마, 막장 다큐멘터리. 어떻게 대통령을 언니라고 불러?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데 정신없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대통령이 어떻게 언니고 누나입니까? 정신없이. 내 앞에서 만약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으면 한 주먹 나갔을 거예요. 한 주먹 나갔을 것이다. 나가지. 이러니까 예. 대통령을 우습게 알면서 그 권력은 이용해서 호가호위한다. 호가호위하고 챙기고 어제 뭐 내가 어려울 때 알뜰히 챙겨줬다는데 대통령을 챙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챙긴 것 같아. 돈을 챙겼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여지철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 여지철. 여지철은 무슨 뜻입니까? 차지철이 있었고 여지철. 차지철. 아버지가 차지철 때문에 당했잖아. 이 사람이 여지철이 여자 차지철이지 뭐 여지철. 이것이나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간혹 꽤 있었죠. 제 느낌에 불순한 의도나 또는 부당한 공격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 정당성을 가지게 됐다는 건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옥석을 이제 못 가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것이 저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렇게까지 쓰긴 어려울 텐데. 신뢰의 근간이 붕괴됐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 당선 직후에 그 이제 감사해서 만나서 점심 먹은 그 그룹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일본 그룹으로 들어갔었어요. 우리를 벌써 뭐 불러 점심을 주시지? 갔었는데 그때 만나면서 제 차례가 돌아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악수를 하면서 딱 한마디 드렸습니다. 네, 그대로 워딩하죠.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십시오. 당시 당선 직후에 당선 이기진 전 직후에. 의원께서 취임하기 전에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십시오. 악수 다 끝났습니다. 어제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역사에 남긴 남겠지. 이런 역사에 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슬픕니다. 이기진 전 의원께서 방송을 준비하는 내내 슬프고 안타깝고 통탄하고 믿기 힘들다라고 개탄하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과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을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잘라내셔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일 텐데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도지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팔색조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은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최순실 씨가 비선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비선 모임을 등에 업은 최순실 씨가 어떻게 국정에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작고 큰 정황들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정황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설물은 세 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라는 겁니다. 충격의 최순실 의혹, 점입, 가경, 세 가지 의혹인데 첫 번째로 살펴보시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은 극비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서 무엇을 하고 몇 시에 무엇을 하고 며칠 날 누구를 만나고 심지어 어떤 정상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런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디렉션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력물을 하나씩 또 준비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자료 제목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4박 7일의 북극성. 그리고 그 위에는 대외주의. 그러니까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취급을 좀 주의해달라. 대통령의 기밀사항으로 분류가 되는 대외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2014년 9월 캐나다와 미국 순방 일정표를 당시 청와대 직원들은 북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4박 7일간의 계획. 그런데 첫째 날 일정을 보면 파란색, 보라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최순실 씨가 보라색. 최순실 씨를 잘 아는 인사들은 모두 최 씨의 필적이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날 보라색. 대통령이 입은 의상 한번 볼까요? 최순실 씨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출국할 때 보라색 의상을 입고 마중 나온 김무성 전 대표와 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한복이라고 최순실 씨가 이렇게 흘겨 썼습니다. 한복. 실제로 대통령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도착을 해서 우리 교포들 그리고 재외국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최순실 씨가 한복이라고 흘겨 써놓은 대로 단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한복 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은 분명함에 있지만 공식적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선,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한 최순실의 디렉션대로 한복을 입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계속 보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에는 빨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환영식 때 대통령은 실제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아바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대통령을 공식 환영하는 그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국빈 대우로서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부 수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최순실이 준비했던 것대로 대통령은 빨간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모두 다 빨간 옷을 입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총독 내외가 주최한 이 국빈 만찬에서는 보라색을 입고 있는 이 장면, 저희 취재진도 분명하게 확인을 했던 그 장면입니다. 이 북극성 계획에 따르면 4박 7일간의 빼곡한 일정 모두 최순실이 어떤 의상을 입어야 할지 흘려놓았고 그 일정 그대로 최순실의 계획 그대로 대통령은 의상을 입었던 것을 저희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사전에. 북극성.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어떤 국가에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 극비로 붙이는 게 관례죠.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것은 외교 전문가들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의 지금 이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 있다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서 몇 박 며칠 동안 머무르는 동안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낱낱이 외부의 민간에게 공개됐고 이 민간의 최순실 씨는 누구랑 만나고 있습니까?
전혀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고영태 씨 같은 사람이랑 만나갖고 이런 일정들이 같이 논의가 됐다면 이걸 통해서 외부로 흘러가서 혹은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합니까? 예. 이거는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아니 뭐 최순실 씨는 슈퍼맨입니까? 본인이 연설문도 고치고 이번에는 의상을 갖고 디자인도 해요 본인이. 영상을 보니까 막 보면서 이 금장 장식을 어디 할지 딱딱딱 하면은 진짜 디자이너로 보이는 사람들이 옆에서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그와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입고 있던 옷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외신의 반응들을 검색해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해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후진국으로서 외국의 사람들의 눈에 비칠까 봐 걱정과 두려움이 큰데 그동안 해외에 나갔던 이와 같은 의상들에 대한 모습들,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들이 결국은 비선 실세로 보이는 아마추어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다는 부분들 한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거 분명히 전문가가 있을 거잖아요. 대통령이 옷을 선택하고 의상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돈은 도대체 그러면 이 옷 한 벌은 얼마짜리 옷입니까? 이게 되게 지저분한 질문인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돈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다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골라서 했다라면은 여기에 쓰인 것도 대한민국의 예산일 건데 이런 국가가 그냥 최순실 씨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고 있는 뭐 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북극성 계획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또 있습니다. 점입 가경이라는 제목을 달아드렸는데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를 뜯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유명한 휴가 사진, 저도에서의 추억,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련된 기억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휴가 당시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까지 울렸던 그 사진이었는데 대통령의 비공개 휴가는 경호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로 출입하는 기자들을 포함해서 웬만한 청와대 스태프들은 대통령이 어디로 휴가를 가고 휴가 때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였다는 대통령의 휴가 사진,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사진들이 최순실 씨의 PC에서 8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바로 이 사진. 정성희 위원님. 저도 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저 때 박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해서 냉장고 치마라고 그래서 당시 유행하는 걸 입어서 저도 하나 사 입었었습니다. 대통령도 입는 치마인데 하나 사 입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엠바고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첫 해에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사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비서진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바고를 깬 게 사실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진 5장을 이제 올리면서 저도의 추억이다. 왜냐하면 저도라는 거는 박 대통령이 영예 시절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휴가를 갔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한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박 대통령의 지지도도 아마 하늘을 찔렀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사진 5장 외에 나머지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 3장까지 포함해서 8장이 이 최순실 씨 PC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사진사가 찍었던 사진을 보내줬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그 박 대통령 휴가지가 엠바고였는데 페이스북을 공개를 했던 상황인데 혹시 더 나아가서 박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최순실 씨가 관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의지했는가. 최순실이가 뭐 여러 가지 박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옛날에 궁중 이렇게 비사 보면은 어떤 한 후궁이 다 막잖아요. 주변 사람들. 내시가 다 막잖아요. 접근을. 그런 식으로 이게 손발을 이렇게 딱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묶어버린 채 본인한테 의존하도록 만들면서 농단했는 것이 한 장면이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 옷 입는 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대통령 휴가 사진 친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정현 대표가 말했잖아요. 나 친구한테 물어보고 연설문 쓰는데 친구한테 물어보고 옷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닌 이유를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면요, 뭐 자료의 유출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공유. 대통령의 삶은 그대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부부지간이나 뭐 연인지간에는 휴대폰 뭐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뭐 계좌번호도 공유하고 비밀번호도 해가지고 뭐 통장 보안카드도 공유하고 그런 수준의 공유인 거죠. 이 공유가 뭐가 문제냐. 어제 대통령께 사과를 하시면서
내가 물어봤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책임지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호성 비서관 이런 이야기 했지만은 정호성이 무슨 죄입니까?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한 건데. 예. 그리고 그 연장선에 보면은 최순실 씨도 책임이 없어요.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대답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대로 가서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 옷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해외 행사를 할 때 옷을 맞추긴 해요. 다른 대통령이나 영부인들도 이제 TPO를 맞춰야 되니까 뭐 어느 날은 연미복을 입어야 되고 어느 날은 조금 캐주얼하게 입어야 되고 한복을 해야 되고 이 외주를 줍니다. 2부 독실이나 1부 독실에서 해서. 근데 바깥에 외주를 줄 때 다 보안각서를 받고 이 사람들한테 하고 저희 같은 기자들도 근접하는 풀기자 같은 경우에는 신원 진술서를 너무나 빽빽하게 쓰는 게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중학교 나온 것까지 써가지고 냈거든요. 그 예. 장인은 전화해가 물어봤어요. 어느 중학교 나오셨냐고. 왜 물어보냐고 해서 이 청와대에서 내라고 그런다. 그 보안의 문제예요. 최순실 씨가 밖에서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깊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치는데 최순실 씨가 이 논의하는 사람들, 고은태, 이성한 이런 사람들한테 보안각서 받았습니까? 신원조회 했습니까? 작년에 다 기억하시잖아요. 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거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북한이 뭐 해킹하는 것 때문에 난리라면서요. 아니야말로 북한이 그런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을지 그쪽으로 침투를 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이래놓고 테러 방지법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필리버스터한 야당 의원들 목소리가 아깝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것도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됐으리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가 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뭐 하는 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하는 거, 무슨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인데요. 할 말이 없어지는 대목인데 세 번째 의혹 듣겠습니다. 제가 왜 말문이 막혔냐면 1번은 옷, 2번은 추가 사진이었는데 3번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의 PC와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각각 문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문건을 저희가 따로 출력을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최순실 파일에 담겨있던 주요 문건들, 3가지 문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은 홍경식 민정수석일 때였습니다. 민정수석은 있었는데 문제는 민정수석의 후임을 결정하는 사안, 그리고 공석인 민원비서관을 결정하는 사안인데 민정수석이 추천한 민원비서관입니다. 곽상욱 감사위원 56세, 서울특별시 한일고 졸, 고려대 법학과 졸, 82년도에 사법고시 24회, 감사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라고 하면서 주요 인사들, 현재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 그리고 민원비서관으로 이 사람을 추천한다라는 인사문서가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지난 정부까지는 사진이 왼쪽에 있었고 프로필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즐겨해서 이 정부 들어서 사진을 오른쪽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문건이 맞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과연 이 곽상욱 민정수석 당시 후보를 추천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민원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이 문건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건 보실까요? 우측 끝입니다. 중국 특사단으로 어떤 의원을 보낼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입니다. 중국 특사. 이름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진, 진박감별사, 그리고 정문원. 2명의 의원 이름이 추천돼 있습니다. 선정 기준 1. 중국을 잘 알거나 외교 정책에 밝을 것. 조원진 의원, 세계 해외 한인 무역협회 북경지사장을 지냈다. 정문원 의원, 국회에서 줄곧 통일 외교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대선 때의 기여도 조원진 의원은 그냥 열심히 했다. 조원진 의원. 진박감별사 총선 때도 열심히 했죠.
정문원 의원, NLL 이슈 제기 등 대선 때 기여했다. 그러니까 마음은 더 정문원에게 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조원진 정문원을 중국 특사단 일행으로 추천을 했다는데 최순실 씨가 추천을 했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발표 직전에 이 문서를 최순실 씨 노트북에 누군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찌 되신지 아십니까? 밑에 나와 있는데요. 중국 특사단 의원 추천 조원진 정문원. 그런데 김무성 단장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실제로 임명이 됐습니다. 말하는 대로 됐네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서. 다보스 포럼 특사를 추천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중요한 인사였죠. 과연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누구를 다보스 포럼에 그 유명한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그 포럼에 보낼 것인가 특사로. 기호 1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당신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때 보조했던 책사였죠. 김종인 전 대표를 추천한다. 1번으로 추천했습니다.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외부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몇 년 전부터 경제 민주화를 다루고 있다. 줄곧 경제 민주화죠, 이분은.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기지 않더라도 다보스 포럼의 특사로 보내면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자리는 주기 싫은데 다보스 포럼 특사로 보내면 입막음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냐. 김종인 전 대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넘버 2, 기호 2번 김성주 MCM 전 회장, 3번 한국노총위원장. 물론 실제 결과는 이인재 전 의원이 특사로 임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문건들이 발견이 됐다는 건데 이 칼럼 1번, 2번은 오시고 휴가지니까 그렇다 치는데 3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방송 나와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오늘처럼 그러니까 비판할 힘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내용들이 황당해서. 일단 보시죠. 저도 이제 뭐 사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진도 그 중에 최순실 씨가 골라줬던 것 같아요. 뭐 이것 중에서 이거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시라, 어떻게 하라, 직접 올렸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친인척들, 지금 감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왜냐면 최순실 씨는, 측근이기 때문에 감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을 그 리스트를 최순실 씨가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 도둑한테 자신을 조사할 어떤 경찰이나 검찰의 명단을 건네준 겁니다.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실제 그 문서에 보면 원래 곽상도 씨가 당시 감사위원으로 있었고 아마 추천이 된 걸로 그렇게 이제 표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김영한 지금 이제 지난 8월에 돌아가셨죠. 그 변호사가 결국은 이제 민정수석에 올랐는데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문서와 결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떤 인사에 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도 뭐 김종인 씨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결국은 이인재 전 의원이 다보스 포럼의 특사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명단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편차가 계속 생기는 거고 이 사이에 최순실 씨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저는 또다시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계진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유 참. 감찰실은 그동안에 뭐 했나? 청와대 감찰실 뭐 했냐? 그동안에 뭐 했나? 그냥 물러나기만 하면 되나? 저는 오늘쯤이나 내일쯤 사이에 대통령실 그리고 전 국무위원 부속실 그중에 용기 있는 쪽에서 아마 일괄 사의를 좀 표해야 모양새가 그나마 좀 될 것 같습니다. 의상 문제 중요하죠. 문명국의 그래도 선진국의 대통령 국제 무대에서 의상이 갖는 어떤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골라야죠. 그러나 그거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메르켈 총리가 뭐 옷을 잘 입어서 지도자로서 훌륭합니까? 존경받고? 아니거든요. 통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는 비상식적이고 본질과 벗어난 일에 우리가 정열을 이렇게 쏟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했다? 이거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사표를 안 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이나 내일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들 포함해서 다 사표를 내야 된다. 어저께도 제가 이원종 실장 사실 사표 내야 될 상황 아니냐 그랬는데 어저께도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정황을 볼 때
그 공식 비서실 라인은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그 말의 진정성을 믿으면은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국회의원이나 야인 시절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청와대를 그냥 들어간 겁니다. 본인이 야인 시절 뭐 최순실 씨랑 친했겠죠. 정신적으로 의지했겠죠. 그런데 정치를 하는 순간에도 최순실 씨가 추천해준 정윤회 씨가 추천해준 이 세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들어갈 때는 이 비서진에 대해서 개편하면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라인업이 됐습니다. 청와대 보좌관들이 다 짜지고 내각이 다 짜졌는데 여전히 일하는 스타일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아주 기본인데 공사가 구분이 안 되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본인을 도와주고 일하는 사람을 믿지 못했고 그러니까 여전히 유진용 장관의 그 문화체육부 장관실의 그 면직 파문도 있었지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예.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대통령한테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죠. 누군가가.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그림이 맞춰지고 않겠습니까? 승마협회 본인이 딸 승마와 관련해서 제대로 체육업계에 협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달했겠죠. 나쁜 사람이가 하더라. 그대로 전달하면서 공식에 있는 사람을 자르고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아무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어저께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예.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하기엔 나라가 정상입니까? 예.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의 최순실 씨에 대한 마음은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했을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순실 씨가 이 대통령의 진심을 악용해서 호가호위하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이익을 불려나갔던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다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 과거부터 이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해 왔다라는 이른바 복선이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관계의 복선들, 어쩌면 우리가 눈치 못 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외부의 주변인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비선 실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박관천 경정의 지난 2014년 발언 다시 한번 되새겨보실까요? 알잖아. 내 입은 자꾸라는 거.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게 저거에 1억 배가 넘는데 그 문건이 어떻게 해서 작성되고 어떤 경위로 됐고 왜 뭐가 문제인가 쭉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놀랄 거야. 전반년도 아니다. 오픈 게임이다. 오픈 게임. 물 바가지 한 번 세기 힘들지 한 번 세기 시작하면은 바가지 깨진다. 박관천 경정이 문건 유출로 처벌을 받고 청와대에서 물러나면서 문건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얘기하면 국민들이 놀랄 것이다. 오픈 게임이다. 그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최순실 씨에 대한 이 복선들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해봤습니다. 과거 증언 속에서 오늘의 현 시점을 예측했더라면 이 사태까지 갔을까라는 아쉬움도 드는 대목인데 첫 번째 복선은 박관천 전 경정입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이죠. 이렇게 과거에 말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설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최순실이 1등, 정윤회가 2등,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당시 박관전 전 경정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취재 기자들을 포함해서 솔직히 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징계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나 박관천 전 경정의 말이 옳았네요.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가 있죠. 박지만 회장 동생과 함께 보냈죠. 저희 언니와 저희들을 최태민 목사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십시오.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안타까운 탄원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언니가 최 목사의 소나기, 목사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최 교주 정도가 적당하죠. 최태민 교주의 손에서 구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최 교주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장난에 희생되고 말 것이다. 90년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보냈던 박근영 씨의 탄원서를 노태우 대통령이 들었다면 과연 지금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다음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태민 씨의 딸 최순실과의 남편 정윤회가 국정농단의 대를 잇게 될 것이다. 그때는 최태민, 이번엔 최순실, 대를 잇게 될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캠프에서 나왔던 말인데 당시는 야, 그 같은 소속 정당끼리 어떻게 저런 공격을 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때 이명박 캠프의 내용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성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형준 대변인, 최태민 씨와의 관계가 현재 진행형일 뿐 아니라 미래형이 될 것이다. 윤 실장님. 이게요. 지난 대선 때 뭐 특정한 캠프에 있을 때 결국은 이제 후보는 이제 다른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돼가지고 했지만은 야당 쪽 캠프에서 이 좀 최태민 씨 일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역풍이 불까봐 뭔가 이제 여성 후보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 공격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못했었거든요. 참 잘못했다 싶어요. 그것도 그때. 이제 검증인 것인데. 예. 2007년에는 정말로 피 튀기게 그때 나왔었죠.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는 기자였는데 한나라당 이제 대선 검증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MB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BBK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샅샅이 털었죠. 그때 최순실 씨가 서면 답변서를 보내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는 저희 집도 모른다. 이번에 막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보니까 공교롭게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더라. 다 거짓말이었죠. 예. 그럼 더 문제는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가 문제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 사과문을 이렇게 보면은 최순실한테 뭐 나도 속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호가호위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고 내가 조언을 구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다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안 하겠다라든지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몰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지시하겠다라는 말도 없고 그 뒤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런 말 한 적 없고 홍보수석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진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쩌면 많은 분들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국민 입장 표명 때 나도 최순실에게 속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과거 박근영 씨의 편지처럼 언니를 최 씨 일가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바람이 어쩌면 많은 국민들의 현재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광고 이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차마 오늘 또 어떤 의혹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주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